오늘 시장을 이긴 뉴스의 주제입니다. 에너지 패권 전쟁 속에서 팀 코리아의 활약 보겠습니다. 실제로 K발전소가 활약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플랜트 관련돼 있는 섹터들, 정확히 해서 플랜트 건설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납기를 잘 지켜준다. 때로는 원하면은 공기를 줄여서라도 빨리 돌아가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생각보다 많은 발전 용량을 또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우리 지금 현재 팀 코리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플랜트 섹터들이 굉장히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중동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 이외에도 이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플랜트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딘지 갔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2010년도 이후에 다시 2020년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런 플랜트 관련된 것들이 지금 뜨고 있다. 특히나 LNG 관련해서 이번에 뜨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한전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에 두산 에너비리티라든가 아니면 다산 DTS라든가 아니면 효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진출해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열병합 발전소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나온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중동 지역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플랜트 발주가 나오면은 한 7, 80% 이상은 아주 중요한 게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한국 업체들이 다 수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연결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라든가 현대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보통 일군 업체라고 부르는 중요한 건설사들이 EPC 즉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앤 컨스트럭션 그래서 줄여서 EPC라 그러는데 EPC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가장 큰 캐파를 자랑하는 게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해서 건설 시공을 지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국내 쪽에 수주를 주면서 제2의 중동의 붐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팀 코리아다라고 하죠. 플랜트 수주를 받으면서 열심히 사우디 쪽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사우디 정부 측에서 제시했었던 그 발전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받을 만한 수혜는 굉장히 클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만 나오는 것을 한정했을 때는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것이 셰일가스전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중동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셰일가스는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이 LNG 관련되어 있는 플랜트 관련 종목들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뜰 수 있다. 특히 플랜트 관련했을 때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삼성 엔지니어링 즉 삼성 E&A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가스공사 그리고 이제 SK가스라든가 이원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좀 더 뜰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LNG라는 연료의 특성상 기존에 있던 화석연료 즉 석탄으로 돌아가는 콜파워에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저공해이면서 그리고 원전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를 브릿지해 줄 수 있는 그 사이를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다 보니까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은 이 LNG 발전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이 플랜트 종목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랜트 종목들을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의 움직임이 관측이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좀 펼쳐진 거잖아요. 향후에 사우디 쪽에 발주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 원전 같은 것들도 뭐 발주가 있을 수 있는지 사업적인 확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봤을 때 중동 쪽 에너지 사업 확장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동계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2029년에. 예,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엑스포, 월드컵 해가지고 거의 지금부터 2025년부터 2035년 사이에 큰 행사만 거의 3개 정도를 지금 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송전망 수요 증가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을 때 담수 발전 이외에도 그러면은
그 이외에 정말로 발전에만 완전히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열병합 발전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프라 원 원전이고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그동안 해가지고선 앞으로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즉 2055년까지는 전력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 LNG 열병합 발전소,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삼성물산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 사우디 쪽에서 2기가와트 규모의 그 신규로 하고 있는 그 태양광 발전을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 단순하게 LNG 발전 플랜트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 세 가지 에너지 분야 전체를 골고루 잘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우디를 제외하고도 중동 지역 같은 경우 여름이 되면은 한 8월 정도 됐을 때 제가 겪은 거는 63도까지 겪어봤거든요. 가보셨어요? 저는 카타르하고 리비아 살았으니까요. 아, 그쪽에. 그렇습니까? 그쪽에 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그쪽에서 있었는데 대략 8월 정도 되면 62도, 63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더운 지역을 커버를 하려 그러면은 그만큼 엄청난 전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또 녹화한다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기후를 조금은 좀 순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더 이제 에너지 분야는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삼성물산도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 그 이외에 이제 OCI 홀딩스라든가 하나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선 열병합 발전, 즉 LNG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쪽으로 충분히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사 자체는 좀 제한된 사업군이긴 하지만은 그게 추가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전력 쪽이라든지 원전 쪽까지의 확대도 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사우디의 이러한 에너지 발전의 국내 기업들의 수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선호 기업 들어보기 이전에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저희가 또 얼마 뒤에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 참여 이야기도 좀 나오잖아요. 에너지 전반 섹터에서도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요. 국내 정부는 어떤 선택들을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는지도 한번 살짝 짚어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LNG선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협력하는 팀들이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 대선 일자에 그 협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렵긴 하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조선에서 이제 특히 쇠빙선 관련해 가지고 갔을 때 한진중공업 이제 아라온부터 해가지고 이거 만들었던 이 종목이 상당히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일전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역시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LNG란 이 국가적인 그 어떤 협상과 그 다음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국익에 손실이 되든 이익이 되든 간에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남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확장시키면서 이 부분들까지도 전문가님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실 일자가 얼마 남진 않아가지고요.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선호 기업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슈들 속에서 어떤 기업들 가장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실까요? 오늘 가져온 최선호 종목은 삼성 E&A, 이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렀던 그 종목, 삼성 E&A를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플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화학 쪽하고 비화학 쪽 해가지고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플랜트만 하다가 지금은 산업기계하고 공학 서비스, 즉 여기에 대해서 EPC에 관련된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환경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크게 두 개의 프로젝트,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삼성 E&A가 특히 자랑하는 것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는 프로젝트 관리죠. 그래서 플랜트의 납기를 단축시키거나 아니면 뒤로 쳐져 있던 딜레이된 공정들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가지고 캐치업 해주는 것들을 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EPC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ESG에 관련돼 있는 것들, 이걸 또 이제 진행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한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화공 부문하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 플랜트,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LNG죠. LNG 플랜트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지금 앞으로 다른 쪽으로도 또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게 이제 앞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아무래도 LNG 플랜트라든가 이런 그 발전소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수주의 가능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상당히 좋은 그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오거든요, 사실. 뭐냐면은 이 CDMO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공장들을 지었을 때, 즉 한미 계열에서 한미약품이나 이쪽 계열에서 나온다 그랬을 때는 추후에 CDMO 부문에서의 호재가 또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 게다가 지금 한 번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